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3년도 카이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Enabling Conversational Interaction with Mobile Using UI using Large Language Model을 썼습니다. 일단 연구의 배경부터 좀 소개를 드리자면, 어, 이제 컴퓨터와 자연으로 인터랙션 하는 게 굉장히 HCI 커뮤니티에서 오래된 연구 주제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스나 시리 같은 그 지능형 에이전트, 비서라고도 하고 그런 에이전트는 이제 이러한 자연어 기반의 인터랙션을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화면에 표시된 특정 정보에 대한 사용자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은 에이전트는 그 모바일 GUI에 있는 어떤 UI 요소나 텍스트 등 일단 거기 있는 요소들에 대한 어, 내부적인 계산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에서는 이런 모바일 UI와 대화식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구성 요소들을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사용자가 모바일 화면의 목적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화면을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UI 동작에 매핑해서 조금 더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더 적합한 GUI를 모델링을 해서 또 이런 인터랙션을 한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적용 분야가 또 한정적인 것도 있고 또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려면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서 그에 맞는 모델에다가 학습을 하는 게 보통 주로 이루어진 방법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형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볍고 일반화 가능한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된 내용들은 먼저 네 가지의 모바일 UI를 사용하는 대화형 인터랙션 시나리오를 선정을 했고 또 모바일 UI에 대한 LLM을 사용하는 프롬프팅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어, 안드로이드 UI가 있으면 그거를 안드로이드 UI를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파싱을 하는데 이제 HTML 문법으로 파싱을 하고 또 그 HTML 문법을 구문을 입력된 구문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샷 러닝 방식으로 두 가지 데이터 예시를 주는 것만으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이고 또 타당성과 효과를 입증을 했다라고 하고 또 LLM이 대형 인터랙션 디자인의 워크플로우를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데이터셋 확보를 하고 또 모델링에 투자하기 전에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테스트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UI 그런 뷰 하이어라키를 HTML의 신텍스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또 오픈소스로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컨트리뷰션은 이제 먼저 이런 대화형 인터랙션을 모바일 UI에서 LLM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첫 번째 최초의 연구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어, 인터랙션 태스크를 위해서 LLM을 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또 제공을 합니다. 또 LLM 사전 학습된 LLM을 GUI에 LLM의 GUI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디자인을 했고 또 모바일 UI 스크린에 그런 다양한 대화형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LLM을 프롬프트하는 방법들을 또 제안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고 또 오픈소스를 공개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접근 어프로치들의 그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선보였고 또 대화형 GUI 인터랙션에 LLM을 적응하는 것도 이러한 GUI의 대화형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장벽들을 많이 낮추는
그런 연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 먼저 자연어를 GUI에 연결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접근성이나 멀티모달 인터랙션 같은 사용 사례들을 위해서 GUI와 자연어를 연결하는 머신러닝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스크린 투 워드라는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험 중에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멀티모달 러닝으로 스크린 전체 화면 스크린을 어, 간결하게 설명하는 텍스트 요약을 추론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또 어떤 연구는 UI 스크린샷의 랭귀지 디스크립션을 생성하는 그런 어프로치,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 모델로 이제 모바일 UI 동작 시퀀스에 자연어를 또 매핑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방대한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 연구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셋 없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 LLM을 프롬프팅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이제 특정한 태스크에 LL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트와 같은 사전 학습된 태스크 인베리언트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GPT-3는 이제 이 논문을 연구를 하는 시점에는 어, 비교적 최신이었던 GPT-3 모델은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제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LLM처럼 모델의 사이즈가 충분히 클 때 이러한 능력들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에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엔션 러닝이나 체인 오브 섯을 포함하는 다양한 프롬프팅 방식이 제한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방식을 본 연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세 번째로 LLM을 어플리케이션에 구현하는 것인데 이제 뭐 텔레브러시라는 연구에서는 이제 GPT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생성형으로 스토리 아이데이션을 하기도 하였고 또 사용자가 랭귀지 인스트럭션으로 웹 디자인을 수정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CSS 속성을 LLM으로 추론을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LLM은 이렇게 풍부하고 의미론적인 지식들을 인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는데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LLM 내에서 어, 사전 학습된 지식들을 추출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이제 리얼월드나 애스트랙트한 태스크에 사용을 하고 또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 그리고 어떤 로봇에 명령을 주는데도 여러 가지로 수행을 했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제 모바일 UI 태스크에 대한 대화 시나리오를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이 분류를 하는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니시에이티브와 퍼포즈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랙션 대화 시나리오의 주체와 또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것인데 이제 어, 유저가 주체이고 또 목적이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고 에이전트가 주체이고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고 또 반대로 에이전트가 주체이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고 또 유저가 주체이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렇게 네 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스크린 퀘스천 제너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스크린에 있는 모바일 UI 요소들을 보고 에이전트가 퀘스천 그 요소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그런 형태로 질문을 생성한다든지 또 어, 그 화면을 요약을 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고 또 화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유저가 답변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네 번째로는 UI의 동작을
어, 에이전트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인스트럭션을 매핑하는 그런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모바일 UI 태스크들에 LLM을 프롬프팅하는 하게 되는데 이제 LLM 프롬프팅은 파인튜닝 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이제 이러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또 QA나 번역처럼 좀 전통적인 NLP 태스크에 대해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이제 뭐 QA 같은 경우 이제 그 퀘스천 앤서링을 말하는 거고요. 모바일 UI로 이제 LLM을 적용하는 방법론이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몇 가지 챌린지를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지만 모바일 UI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뷰 하이라키 계층적인 데이터들, 그 이미지나 이런 구조적인 정보들을 포함하는 멀티모달입니다. 또한 모바일 화면에 이런 계층적인 데이터들을 LLM에 직접 다 입력하게 되면은 입력 길이 제한을 쉽게 초과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모바일 UI는 타겟 태스크의 로직을 이 LLM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캡슐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형 인터랙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바일 UI 컨텍스트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을 가지고서 LLM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어,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바일 UI를 어떻게 텍스트를 표현할지 또 모바일 UI 기반의 추론이 필요할 때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층적인 데이터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TML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UI에 있는 그 코드들을 이제 DP 우선 탐색, DFS를 사용을 해서 탐색을 해서 HTML 구문으로 이제 파싱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HTML로 변환을 하게 될 때 이제 LLM의 입력 길이 제한을 고려를 해서 요소의 속성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최신 것들과 달리 예전에는 더 적은 토큰들만을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속성을 고려를 합니다.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브젝트 타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에게 어, 직접 노출이 되는 그런 어, 텍스트 요소들 그리고 이제 LLM이 작업을 할 때 참조할 수 있어야 하는 어,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를 아이덴티파이하는 이제 이런 리소스 아이디 그리고 이제 어, 컨텐트 디스크립션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접근성을 올려주는 목적의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 같은 겁니다. 이미지에 있으면 대체 텍스트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클래스들을 HTML 태그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프롬프팅 기법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체인 오브 섯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LLM이 본래에도 원래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 하곤 하지만 조금 복잡한 어, 답변을 요구를 할 때는 이제 중간 결과를 생성을 해서 이제 어,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이제 하위 태스크들을 생성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연결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 추론해야 하는 모델을 요구하는 작업에 효과적이고 또 추론 단계가 복잡한 시나리오에서만 연구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이 프리앰블, 그러니까 서문을 먼저 제공을 하게 되고요. 너가 어떤 태스크를 LLM에게 수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퓨전 러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N개의 예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당 스크린 HTML과 체인 오브 서 태스크 아웃풋이라는 모듈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제 스크린 HTML이라는 거는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변환된 HTML을 HTML 형태의 스크린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인 오브 섯은 이제 LLM이 수행하게 될
어떤 작업들을 조금 더 이제 하이 태스크로 나누어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묘사된 태스크들을 수행을 했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어,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시들을 N개를 했을 때 이제 N샷 러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시들을 제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풀어야 할 그런 어떤 수행해야 할 화면을 HTML 형태에 또 다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LLM이 출력하는 게 그 마지막에 입력된 스크린의 체인 오브 석과 그리고 태스크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프롬프트들을 각 시나리오마다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섹션 3에서 소개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이제 LLM을 사용하는 GUI에서의 대화 가능성을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마다 각각 매트릭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구글의 PALM이라는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길이 제한을 있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example 프롬프트는 두 개까지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제 스크린에 모바일 UI 스크린이 주어졌을 때, 인풋으로 줬을 때 이제 일관적이면서 문법적으로도 정확하고 사용자 입력을 요구하는 UI 요소들이 있을 때 그에 맞는 자연어 질문을 합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이 시나리오의 경우에만 이제 이 COT 체인 오브 서 기법을 사용을 해서 세 가지의 중간 결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풋필드를 카운트하고요. 그러니까 스크린 내에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필드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제 LLM이 생성할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더 질문을 어, 잘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텍스트를 스크린을 요약하는 태스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소가 무슨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요소라 함은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요소가 무슨 정보를 요구하는지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프롬프트 예시가 이제 이 태스크에서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제 리코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9,700여 개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제 72,000개 이상의 UI 디자인 스크린을 분류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에서 이제 텍스트 입력 필드가 있는 400개 스크린을 샘플링을 하고 두 개의 스크린을 무작위 선정을 해서 두 개의 익스플로러로 구성된 투샷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모든 텍스트 입력 필드에 대한 질문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비교를 위한 베이스라인을 이제 템플릿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정말 롤 베이스 기반의 좀 딱딱한 느낌의 그런 베이스라인을 직접 만들었고요. 그리고 구글의 전문 데이터 레이블러 17명을 모집을 해서 이제 이 제공되는 모바일 UI 스크린샷과 생성된 질문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매트릭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언어 생성하는 품질, 이제 문법적으로 좀 올바르고 좀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또 UI 질문 간의 이제 관련성, 스크린샷과 제공된 질문 간의 관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높지 않다라는 두 가지 바이너리 스케일로 평가를 하고 또 모델이 화면에서 질문 생성에 필요한 요소를 얼마나 잘 식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 오토매틱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LLM 방식이 입력 요소들을 이제 룰 베이스 기반보다 정확히 식별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련성 있는 질문들을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F1 스코어가 100%인데 왜냐하면은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입력 필드를 알고리즘 내에서 순회를 하면서 생성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100%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제 LLM 방식은 이제 입력 필드 요소와 화면 컨텍스트를 모두 고려를 해서 질문을 생성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4번
이 인풋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사용자의 생년월일을 이제 묻게 되는 질문인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너의 벌스데이가 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에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서 질문을 생성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프라이스의 범위를 물을 때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묻는 질문을 그냥 두 가지의 질문을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한 가지의 질문으로 퉁쳐서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UI 스크린이 주어졌을 때 요약하는 태스크인데 이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이제 비슷한 어, 플로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크린 HTML이 해당되는 서머리와 함께 묶여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후 실험에서는 COT는 사용되지 않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크린 투 워드라는 모델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뭐 모바일 UI 화면에 대한 이제 요약과 화면으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또 이그샘플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레이블러들을 모집을 하여서 이제 주어진 스크린에 대한 요약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한 가지는 어 잠시만요. 두 개의 요약을 블라인드로 제시를 하는데 어 하나는 LLM이고 하나는 LLM이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제가 지금 잠시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헷갈렸네요. 네, 네, 맞습니다. LLM이랑 스크린 투 워드랑 제시를 해서 이제 블라인드로 평가를 하는데 어 이제 가장 정확한 요약을 선택하든지 어려우면은 좀 그냥 비슷한 것 같다라고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각 스크린에 대해서 세 번의 평가를 받았고 이제 그 스크린 투 워드 연구와 동일한 평가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샷 세팅 시에는 이제 예시를 아예 주지 않았을 때는 성능이 정말 개판이 나게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당연히 LLM이 이러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핏하게 학습이 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성능이 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원샷을 이제 예시를 주면서부터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예시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또 LLM 방식의 베이스라인보다 더 다양한 어휘와 긴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고요. 또 빈도수 기반의 이러한 이제 매트릭들을 자동화된 평가들은 이제 베이스라인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매트릭들은 이제 기존에도 조금 어 뭐랄까 조금 이런 한계점 뭐랄까 맹점이 있는 그런 평가로 알려져 있는 것을 여기서도 한 번 더 꼬집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휴먼 이벨리에이션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하게 LLM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음, 모든 경우에서 LLM이 항상 다 나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스크린에서도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더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로 정확하게 파싱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에 대한 그 비율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세 번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만장일치가 이제 LLM은 50% 이상의 만장일치 투표를 받았고 이제 스크린 투워드는 한 20% 정도의 만장일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스크린 투워드의 우세하게 대한 평가의 경우 이제 이러한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좀 많이 중점이 되어 있는 그런 스크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본문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그래프를 조금 읽기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이거는 이 태스크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시를 LLM과 스크린 투 워드 그리고 휴먼
레이블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피규어인데 이제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좀 지엽적인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의에서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스크린 퀘스천 앤서링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묻는 주관식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답변을 잘 표시된 사실에 기반해서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스크린 HTML과 이제 Q&A에 대한 쌍이 이제 세트로 되게 되고, 여기서도 리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베이스라인을 이제 디스틸 벌트라는 이제 버트 기반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QA 모델. 여기서도 데이터 라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노테이터 이제 계속 그 구글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스크린샷을 토대로 질문을 구성을 하고 또 다른 어노테이터 그룹은 이게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또 세 개의 화면을 샘플링을 하고 이제 화면당 무작위로 한 쌍의 질문을 이제 예시 프롬프트로 추출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예시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ML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프로바빌리틱하게 좀 일부 답변들을 조금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매트릭을 다 좋은 평가이지만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조금 포함을 하고 있다. 완전히 포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제 세 가지 어, 매트릭과 또 마찬가지로 F1 스코어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로샷 세팅 시에도 LLM이 충분히 꽤 괜찮은 QA 성능을 보이게 되고 이제 베이스라인은 제로샷 LLM보다는 이제 약간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또 원샷부터는 이제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마찬가지로 스샷 세팅에서도 이제 성능이 소폭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LM은 스크린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정답 또는 관련성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대부분 정답을 잘 생성을 하지만 이제 어떤 날짜를 물어봤을 때 그 스크린에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 또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오답도 많이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제 그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LLM은 그런 트루스와 같이 이 저자를 잘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HTML에 있는 코드들을 그대로 그냥 어, 응답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날짜를 물어봤더니 연도만 대답하는 경우 그래서 한 가지만 정답을 제대로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태스크인데 이제 자연어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UI를 제어하기 위한 자연어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이제 모델은 지시된 작업을 수행할 개체 아이디를 예측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크린과 인스트럭션, 그라운드 트루스 아이디가 이제 제공이 되고 이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구글 픽셀 휴대전화에 이런 와이파이를 전환한다던가 이런 이메일 확인한다던가 일상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텝 다단계로 이런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있고 사용을 했고 이런 데이터셋에서 앱 패키지마다 하나의 스크린을 이제 앱마다 무작위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샘플링된 197개의 스크린에서 한 번 더 샘플링을 해서 최종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에서는 이제 인앱과 크로스앱 두 가지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테스트 화면과 동일한 프롬프트 모듈 테스트 화면과 그 화면에 맞는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는 게 인앱이고 테스트 화면과 그냥 완전히 생뚱맞은 그런 프롬프트를 어, 제공하는 것이 크로스 앱 조건인데요. 그래서 픽셀 헬프 데이터셋의 논문에 따라서 이제 그 논문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번역이나 뭐 QA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제로샷으로는 수행을 할 수 없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투샷 LLM의 인앱 조건의 모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제 단 두 개의 예시만으로도 이런 어, 수십만 개 데이터를 학습된 모델에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논의인데 이제 먼저 LLM 베이스 언어 기반의 인터랙션을 어,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인터랙션 디자이너는 이제 쉬운 난이도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만들 수 있고 또 데이터셋과 모델 개발 전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작동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접근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터치 입력이나 스크린 리더 같은 다른 방식으로도 혼합해서 새로운 인터랙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스크들 스크린 퀘스천 제너레이션이나 퀘스천 앤서링 같은 구현 방법에 LLM을 사용한 최초의 연구이고요. 또 스크린 서머라이제이션에서는 휴먼 인간 평가에 따르면은 이제 벤치마크 모델을 능가를 했고 또 방금 보셨던 매핑 UI 액션에 매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경쟁력 있는 정확도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방금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LLM이 UI 엘리멘트 아이디를 알려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LLM을 좀 파이튜닝하면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실제 대화형 에이전트에 통합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멀티스크린 인터랙션을 통해서도 에이전트가 다양한 화면에서 복잡한 화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껏 시나리오에서는 단일 스크린에 대해서만 이제 인터랙션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 사실 방금 있었던 그 시나리오들이 이제 멀티 스크린으로 뭔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자동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뭐 Q&A도 그렇고 이제 그냥 딱 한 번 대화가 오고 가는 수준의 싱글턴 컨버세이션에만 집중을 했지만 이제 멀티턴 컨버세이션에서도 인터랙션이 이런 인터랙션이 구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모호한 경우에 설명을 요청하거나 또 잘못 얘기한 게 있으면 오류를 복구한다든지 그러한 더 좋은 인터랙션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터랙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화면과 인터랙션을 컨텍스트로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퓨샷 프롬프팅의 경우에 이제 제로샷에서 원샷으로 늘어날 때 대폭 상승할 수 있는 하는 것을 보였는데 이제 이전 연구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결국에 첫 번째 예시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또 어, 말합니다. 또 스크린 HTML의 길이는 이제 뷰 하이어라키 및 모델 입력 길이 제한에 구애를 받는데 이제 입력 길이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모델을 경량화한다든지 해서 LLM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델리티가 아닌 HTML로 변환된 뷰 하이라키만 사용을 했다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제 시나리오에서도 한계점으로 나왔던 이런 비주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어, 이런 연구의 접근 방식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다양한 모달리티를 지원하는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제안을 합니다. 또 실험을 통해서 모바일 UI 작업에서 LLM의 유망한 기능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제 스크린 퀘스천 제너레이션에서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병합한다든지 또 요약 작업에서도 뭔가 모델이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을 활용을 해서 스크린에 없는 그런 데이터들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할 수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LLM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통합을 할 때 이제 예측이나 행동에 대한 조작성이나 신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UI뿐만 아니라 이제 HTML을 사용하는 웹 UI나
또 iOS, macOS 같은 다른 UI에서도 넓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제 비디오 편집 같은 고도화된 UI의 경우에서 또 네, 입력 모달리티나 길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재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GUI와 언어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구축하고 개발했다는 하는 추가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이제 모바일 UI에서 다양한 대화형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LLM을 유도하는 것을 연구를 하였고 또 이제 사용자 에이전트 간 대화 시나리오를 분류를 해서 네 가지 UI 작업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이러한 UI에 LLM을 적용을 하기 위해 프롬프트 기법을 제안하였고 또 그러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을 해서 접근 방식을 평가했고 또 LLM을 사용을 했을 때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고도 빠르게 경쟁력 있는 성능을 가진 언어 기반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이제 끄도록 할게요. 그걸 어떻게?